안녕하세요. 김용철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던 주제인데요. 벌써 몇 달 전부터 영상을 많이 올렸었죠. 며칠 있으면 시행에 들어가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, 다시 한번 그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. 관심도 되게 많았죠. 그 중에 댓글에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댓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질문. 생계비 계좌에서 250만원 다 사용한 후 또 입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십니다. 이것은 안 됩니다.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2월 1일 이때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생활비 계좌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 계좌에 입금하면 압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입금을 다 하신 거죠. 근데 이걸 다 빼서 또 인출해서 사용하셨어요. 근데 아직 3월이 안 된 거죠. 그러면 다시 2월 중에 다른 돈 입금 가능할까요? 이것이 입금 자체가 안 되도록 막힌다는 거예요.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는 매달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. 추가로 금액을 더 입금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2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내가 첫날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, 두 번째 질문, 생계비 계좌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 다행히 계좌 개설은 모든 은행이 다 가능합니다.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단위농축협, 신협, 그리고 새마을금고 다 가능하고요. 지방은행들도 다 가능합니다. 이용하시기 편한 은행 아무데나 가시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. 2월 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요. 2월 2일부터 가까운 은행, 평소에 쓰시던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신분증을 꼭 갖고 가셔야 되겠죠. 그리고 다른 서류들은 특별하게 요구될 게 없을 것 같은데, 뭐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내가 계좌를 만들고 싶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생계비 계좌 만들어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 내가 은행에 방문해서, 아니면 인터넷 은행도 가능하니까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계좌 개설을 신청을 하면 첫 번째로 은행에서 뭘 확인하느냐? 생계비 계좌는 전국민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 중복해서 A은행에도 되고 B은행에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다 통장마다 250만 원씩 압류 안 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주의하세요.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를 하는 거죠. 이분이 다른 은행에 혹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것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생계비 계좌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을 때만 계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면 은행에서는 먼저 그 작업을 전산 작업으로 확인을 하고 만들어 주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. 내가 기존에 이미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생계비 계좌가 생기면, 세 번째 질문, 생계비 계좌가 생기면 기존 압류되어 있던 것도 풀릴 수 있을까요? 과연 압류된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사용하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릴까요? 이런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
꽤 있습니다. 이것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은행 압류까지 해제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압류된 은행은 당연히 기존 제도 이용하시는 것처럼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셔서 압류를 풀고 그 통장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생계비 계좌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.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 제도가 생기면 한 달에 250만 원이면 한 명이 생활하는 데는 무리 없는 금액인데 채무자들만 너무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? 앞으로 채권자들은 어떻게 추심을 하나요? 이런 우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 통장 압류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다른 압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. 예를 들면 유체동산 압류 같은 것, 법적인 절차를 더 많이 활용해서 강하게 더 추심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하지만 이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몰라서 나오는 우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입금이 가능한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250만 원까지로. 혹시라도 추가로 더 입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거나 아예 입금 자체가 막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한 달간 최소한의 생활비로 쓸 돈은 지켜주자. 이 취지 이상의 돈이 채무자가 소득이 있다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다른 계좌 압류가 가능한 계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채권자 쪽에서도 압류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, 채권 추심 너무 어려워지지 않느냐, 아니면 채권자가 이 통장 압류가 아닌 다른 법적인 조치를 더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, 이런 것도 좀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. 정말 이 제도가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곧 됩니다. 정말 획기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제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정비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다 동참을 해서 제도가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잘 보완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이 생계비 계좌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